안녕하세요. 자, 통합이론 17번째, 오늘은 이제 보유세인 재산세 들어갑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했을 때 등기 등록할 때 한 번씩 부과됐다면 재산세는 매년 부과하잖아. 매년 보유세니까 정기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부과를 하는 게 재산세다. 그러면 재산세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한번 보지요. 재산세는요, 재산세 먼저, 개요 특징 과세 대상 그리고 토지에 대한 구분. 원래는 과세 대상에서는 주택하고 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34회 시험에서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 재산세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34회에서는 재산세 세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어봤고요. 부과 징수 절차에서 34회에서 한 문제. 그래서 원래는 재산세가 주로 세 문제까지 출제되는데 34회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런데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이 납세 의무자 부분하고요.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될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구분 그리고 여기 부과 징수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를 하나씩 점검해 봅니다. 재산세 특징은, 여러분 재산세의 특징은 기본소 61쪽에 나와 있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세는 매년 부과하는데 1년 중에 하루, 그날을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며칠이에요. 1일 날이 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성립 시기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 두 번째, 과세의 주체,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럼 지방세 중에서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가 과세권자냐, 아니면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과세권자냐. 그래서 재산세는 시군세예요. 과세물권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여기서 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청장을 얘기한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시장, 군수다. 그래서 시군세, 이때 시군구, 구자가 빠져도 시군세 하면 요 자치구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세 그래도 되고 시군세 그러면 구청장이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세는요, 물건 각각에 부과합니다. 기본이 물세예요. 그래서 물세,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입니다. 그런데 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도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인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단서 없으면 재산세는 기본이 물건 각각에 대해서 부과한다. 물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물세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납세지를 연장시켜야지. 연상.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느냐. 물세니까 물건이 있는 곳, 부동산 소재지. 여기가 납세지요. 취득세,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재지. 물세니까. 그리고 재산세는 보통 징수.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고지서,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 내라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는 부과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이때 납부하지 않으면, 여기서 신경 써야 돼요. 34회,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고지서 받고 재산세 고지서, 지방세 고지서 받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가산금이라는 게 붙었는데 이제 가산금은 개정돼서 없어졌어요. 일몰기간이 끝났어. 유예기간 줬으니까 12월 말로 끝나고 2024년도 1월 1일부터는 가산세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받고 기한 내 안 내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요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했는데 액수가 소액이야. 계산해 봤더니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걷어갈 세금이 2,000원 미만, 2,000원이 안 되는 건 징수하지 않는다. 그게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요, 2,000원도 안 되는 세금을 고지서 발부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실익이 없잖아요.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세금은, 모든 세금은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해요. 금전으로 납부하라 이 얘기예요. 그것도 일시에 납부. 그런데 유일하게 재산세는요, 납세자 편익을 고려해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돈으로 내기가 어려우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부동산으로 대신 내라 물납. 그리고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납부기한 지나고 2개월까지 나눠내는 걸 분할 납부라고 하고, 또 1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 유예 제도가 있어요. 납부 유예.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납부를 미뤄주겠다. 유예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기본이 요거, 일반 부동산에 재산세 과세하는 거하고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서로 방법이 달라요. 일반 부동산은 과세할 때 이렇게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개별 과세합니다. 개별 과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가 부동산이 있으면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따로 계산하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따로 계산해서, 건축물에 대한 건 7월 달에 고지서, 토지분은 9월 달 따로. 상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토지 따로 계산하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따로 계산해서 각각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과세 방법이 달라요. 주택은 결론이 통합해서 과세한다. 주택에 대해서 과세할 때는 통합, 합쳐서 과세한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요. 그래서 합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계산합니다.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가 아니라 합쳐서 주택으로 과세한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이렇게 과세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과세 대상으로 갑니다. 재산세는 법에 어떤 재산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에 대해서 보죠. 재산세 과세 대상은 크게 5가지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라는 물건에 대해서만 재산세 내라고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럼 자동차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재산세 안 내요. 물론 자동차세, 세금의 종류가 틀리죠. 자동차세 내는 거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과세 대상, 여기서 하나, 토지는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그러면 28가지 지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 안에 토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하고, 또 하나 그 밖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아직 토지 대장에 등재는 안 되어 있지만 사실상 토지로 조성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재산세 부과를 하겠다 얘기해요. 모든 토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과세 대상은 시군구 안에 있는 건축물이죠. 건축물에는 세 가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건축법에는 토지상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붕이 있으니까 건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토지에 붙어 있는 각종 시설물은 지붕이 없으니까 건물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보다 건축물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있어도 건물은 아니지만 건축물 범위에 들어가니까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 1번, 2번 여기에 딸린 시설물, 여기에 부착이 돼서 설치되는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까지 뭐라고 그래요? 건축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다. 허가 여부 관계없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따로 떼어요. 주택이 아닌 건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 건물 합쳐서 주택. 주택은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거기 딸려있는 토지를 합쳐서 주택으로 보는 거죠. 이때 요거 중요합니다.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원래는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고 여기에 딸려있는 토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택이면 요거는 건축물로 과세, 건축물이지만 건물로 과세 안 하고 토지지만 토지로 과세 안 하고 두 개 합쳐서 별도로 주택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물이지만 주택에 대한 건축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주거용 토지는 토지지만 토지로 과세 안 하고 합쳐서 주택으로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의 주택은 뭐하라? 제외. 이 얘기예요. 다시,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는 토지지만 여기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리 와. 주택의 건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물로 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토지하고 합쳐서 이리 와서 뭘로? 주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요 토지와 건축물에는 주택은 빼라 이 얘기예요. 제외. 따로 과세하니까. 다음, 선박, 기선, 범선, 부선. 동력으로 가는 선박이든 돛담배 선박이든 큰 배에 딸려있는 이동수단인 그런 선박이든 명칭 관계없이 수상해서 이동할 수 있는 기구, 그것이 선박이죠. 그리고 항공기,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조종할 수 있는 거, 비행기, 일반 여객기죠. 비행선 열기구, 그죠? 또는 활공기 하면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추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엔진이 없는 항공기는 엔진이 설치된 그런 항공기에 줄을 매달아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줄을 끊어버리면 밑으로 내려오기만 하는 게 활공기예요. 레포츠를 이용하는 거. 이런 것도 항공기다. 왜?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바람등을 이용해서 조종하는 거. 그리고 뭐요? 해전익 항공기 하면 헬리콥터 비행기 명칭이죠. 자, 무엇으로 불리던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조종할 수 있는 게 항공기. 그래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원격 조종하는 드론 같은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과세 대상 5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5가지는 뭘로 과세를, 요거 기억하라 이거죠. 사실상 현황, 언제 날짜 6월 1일 사실상 현황으로 보고 부과를 하겠다 이 얘기인데 요거 잠깐 확인하고 갑니다. 여러분 교재 61페이지. 과세 대상에
자, 1번 보세요.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 서로 다르면 사실상 현황,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2번에 예외가 있어. 과세 대상 물건을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으로 보고 과세를 했더니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는 재산세가 조금 들어와. 그럴 때는 뭘로 하겠다?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 그거 기억하시고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만 3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를 수 있죠. 일시적으로. 이럴 때 잠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뭐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 이제 과세 대상 보셨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토지에 대해서 한 문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것이 토지예요. 토지는요, 6월 1일 사용하는 뭐에 따라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6월 1일 날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용하느냐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계산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요. 그래서 종합합산은 합산자 붙었죠. 종합합산은 종합합산끼리 합쳐서 계산. 별도합산은 별도합산끼리 합쳐서 계산한다. 관할구역 안에 종합합산 토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소유자가 같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합쳐라. 별도합산은 별도합산끼리. 그러면 도대체 어떤 토지가 종합합산이고 어디에 이용할 때 별도합산이고 분리과세냐, 이것을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넓은 틀에서 생각해 봐. 종합합산은 도대체 어떤 토지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합합산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사업용 토지. 그거요. 아, 비사업용 토지가 종합합산이구나. 그것만 알아도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비사업용이 뭐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에 이용하지 않고 그냥 땅만 가지고 있다. 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요. 땅덩어리가 좁아. 그래서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도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왜? 토지 공개념 제도가 도입이 돼 있어요. 땅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권은. 그렇지만 이용하는 데는 법률 등으로 규제가 돼 있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비효율적 비사업용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투기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종합합산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비사업용 토지. 그럼 비사업용 토지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 가지고 있어. 농사 짓지 않는 농지. 농지가 있는데 누구든 거기서 농사 안 짓고 휴농 상태야. 그 비사업용. 그리고 두 번째, 일정 면적을 보였다. 초과. 법률이 정해놓은 기준 면적이 있거든요. 사업에 사용하는데도 무한정이 아니라 그 목적 사업에 그 사업에 기준 면적이 있어요. 요거까지만.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일정 면적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거. 초과하는 비효율적 이런 건 모두 뭘로 간다? 비사업용이라고 합니다. 또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그죠? 나대지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거나 또는 네 번째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도 비사업용이고 건축물이 있었는데 주택이 있었는데 멸실됐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났어. 6개월 지났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나대지와 똑같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바닥 면적을 뭐하는 거? 초과자가 붙은 거. 요 초과자가 붙은 건 비효율적 종합합산입니다. 그 외에 무허가 주택에 부속된 토지도 비사업용 종합합산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합산은 이런 토지가 비사업용이다. 이런 토지를 소유자가 관할구역 안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안에 이런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가 같으니까 그걸 갑의 이름으로 다 합쳐서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다음,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고, 그럼 별도합산은 어떤 토지가 별도합산이냐?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사업용 토지. 사업에 여러분 개인이 토지를 가지고 사업하든가 법인 소유 토지가 사업에 이용하고 있으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정상적으로 내고 사업하는 거니까 세금, 보유세인 재산세 부담은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합산보다는 따로 떼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별도로 합쳐서 과세하라. 별도합산. 그래서 사업용 토지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영업용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물 자체가 영업에 이용하는 그런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 그리고 여기 멸실되고 6개월이 지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대지와 똑같이 비사업용이지만 멸실되고 6개월이 안 지났다면 건물은 없어도 있는 걸로 보고 6개월까지는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뭘로 간다? 별도합산 6개월 이내. 그죠? 세 번째, 주거지역은 공장이 있으면 안 돼요. 원래 생산성에 이용하는 토지는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공장은 제조 생산하니까 세금 부담 줄여줘야 되는데 주거지역에 있으면 안 돼.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이 주택인데 거기에 공장은 있을 장소가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별도합산으로 간다. 그 외에 기타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종합합산은 종합합산끼리 합치고 별도합산은 소유자별로 이런 토지 있으면 합쳐서 과세입니다. 그런데 분리는 뭐냐? 분리 따로따로 과세하라. 왜 따로따로 과세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같아도 따로따로 계산하라. 왜?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로 구분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치성 재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 근데 농사 짓고 있는 농지는 소득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세금 부담 줄여줘야 돼. 생산성이니까. 그래서 차별해야죠. 따로따로. 그래서 분리과세는 소유자가 같아도 이런 토지는 토지마다 각각 계산하겠다. 세금 부담 줄여주거나 아니면 높게 부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경작, 농사 짓고 있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이건 생산성에 이용하고 있으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산림보호 육성을 해서 법률에 따라 묵혀지는 공익에 관련된 임야나 종중,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등은 농지 등은 투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또 생산성에서도 공장 같은 건 사업이죠. 소금 생산, 염전 사업 이런 건 공익 사업으로 보고 사업이라도 별도 합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공익 사업,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호화스러운 사치성 재산,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죠. 그럼 세금 많이 내야지. 그래서 고급 오락장 건축물 부속 토지, 해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토지는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건 뭐하고 저율, 제일 낮은 거 저율, 이거는 제일 높은 거 뭐 고율, 이렇게 차별해서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합치지 말아라. 물론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10월 달까지 공부하는 거 이거 구분하면 돼. 이거는 별도 합산이고 요거는 종합 합산이고 요거는 분리과세 이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농지,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이런 거 정도는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4가지만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경작, 농사 짓는 농지는 개인 소유 농지냐 법인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냐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럼 개인 소유 농지인데 농사 짓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이 농사 져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더니 다른 사람이 농사를 져도 돼. 하여튼 농지 위에 경작, 농사 짓고 있으면 그건 효율적이야. 이해가세요? 그런데 어디서? 도시지역 어디? 안에서 농사 짓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지방의회 의결을 가지고 도시지역 아니냐 바뀌냐. 도시지역 안에는 각종 개발사업 등을 하겠다고 묶어놓은 지역 등이 있겠죠. 용도지역.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도시지역 안에 농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생각해 봐요. 여기 중에서 농지가 있어도 되는 지역이 어딜까? 주거지역은 주택, 상업지역은 상업시설, 공업지역은 공장이야. 그러면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산골짜기 같은 데 농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지는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면 투기가 아니야. 입지조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과세 가서 세금 제일 낮은 거 1000분의 0.7, 1000분의 0.7을 백분율로 얘기했더니 0.07%예요. 그리고 도시지역 아니잖아요. 그럼 도시지역 어디? 밖에도 똑같아. 도시지역 밖에서 농사 짓고 있거나 도시지역 안에서는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2군데 있을 때는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은 농지가 있을 장소가 아니야. 비싸니까 토지 가격이. 이런데 농지가 있어요. 이런 건 비효율적이다. 비사업용.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가? 종합합산이다.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이해가세요? 네, 비사업용. 그러니까 농지는 있을 지역에 있으면 세금 부담 줄여주고 있을 정도 입지 조건이 안 맞으면 종합합산. 그리고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거는 보통 투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요 5가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데 첫 번째, 농업법인이 농사짓는 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농사짓고 있으면 투기가 아니다. 두 번째, 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투기가 아니니까 농어촌공사한테 재산세 부과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에 공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장애인 복지 양로원 보육원 이와 같은 복지시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복지시설에서 소비하겠다. 그럴 목적으로 소유하는 건 투기가 아니다. 그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바다나 하천을 매립을 해서 지금 현재 농사 짓고 있어요. 이건 진정한 경작이죠.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농지를 확대 생산 개량한 거니까. 예. 자, 그리고 법인은 아니지만 종중단체, 문중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농지만 뭘로 간다? 분리과세로 가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 있죠. 일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 종합합산이에요. 비사업용. 그래서 요 5가지만 특별히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는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있을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도시지역 어디 안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농사 짓고 있거나 축산업을 하고 있으면 입지 조건 맞아. 이건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 줄여주고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것도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있을 장소가 못 되는 지역,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 이런 지역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축산업을 하고 있다. 이건 투기다. 인정 안 해주겠다. 그래서 비효율적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갑니다. 그런데 농지는 기준 면적이 없지만
축산법에는 기준면적에서 목장용지는 축산법에 어떤 가축을 몇 마리 사육할 것이냐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준 면적, 여기 녹지 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에 있어도 어디까지만 기준 면적까지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도 기준 면적을 무하면 초과하면 기준 면적을 무하는 거 초과하는 건 지역에 상관없이 여기던 기준 면적을 뭐했어요? 초과.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서 축산업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입지 조건이 안 맞는 지역에 하고 있으면 종합합산. 입지 조건이 맞아도 기준 면적을 무하는 거 초과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종합합산. 예, 이렇게 해서 농지하고 목장용지가 같이 갑니다. 자, 다음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여러분 공장 건축물 하면 토지 위에 공장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공장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 공장용지인데 이때 공장용지는 이것까지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경우도 뭘로 봐라? 공장용지로 봐죠. 토지 위에 공장 건물을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는데도 공장용지로 봐주겠다. 그러면 누구나 다 공장 짓는다 공사만 시작하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건축 중이라고 해서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뭐였다면 중단된 것은 공장용지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장용지는 건축 중인 경우도 공장용지에 속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됐다면 공장용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공장용지가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입지 조건 맞는 지역,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 어딜까? 산업단지, 공업지역, 군읍면 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돼. 이런 지역의 공장은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예요. 공장도요, 어떤 업종을 제품을 제조, 생산, 가공하느냐에 따라 공장 건물의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이 입지 조건이 안 맞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공장이 있다. 이건 입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건 어디로 가느냐? 사업, 별도합산으로 가라. 별도합산. 생산성에 이용하는데 입지 조건이 맞으면 생산활동에 사용하니까 분리과세 가서 사업이라도 세금 부담 줄여주는데 입지 조건이 안 맞는 건 그냥 일반 사업과 똑같아요. 다른 거랑 합쳐서 과세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던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 기준 면적을 무하면 초과하는 경우 초과자가 붙은 건 비효율적이다.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초과자가 붙으면 목장용지든 공장용지든 기준 면적 초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건 종합합산이에요. 비효율적 초과자가 붙으면. 예. 자, 이번에는 영업용 건축물이 뭐죠?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물에 영업하는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는 사업에 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별도합산이죠. 그런데 영업용 건축물에는 이런 토지는 뭐하라? 제외하라. 어떤 거 제외되느냐? 첫 번째, 사치성 재산의 건축물은 분리과세가 사치성은 따로 떼어서 세금 많이 부과해. 그래서 그거 빼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시가 표준의 2%도 안 되는 건물의 부속 토지는 비효율적이다.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요거는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가니까 별도합산에서 제외. 요거는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되니까 분리과세 가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니까 고율. 요런 거 빼고 일반 상가, 점포, 사무실 그걸 뭐라고 한다? 영업용 건축물이에요. 이 영업용 건축물은 주거지역에도 상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영업용 건축물은 자, 이 건축물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요 건물 바닥 면적 있죠. 건축물의 바닥 면적, 요 바닥 면적에 요 토지는 얼마까지 인정을 해주느냐. 이 상가 부동산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주거 지역에 있으면 요 건물 바닥 면적의 5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인정해주고, 상업 지역에 있으면 3배까지를 바닥 면적으로 봐주겠다 이거예요. 기준 면적으로. 공업 지역에 있으면, 이 건물이 공업 지역에 있으면 요 건물 바닥 면적의 4배까지를 기준 면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이 건물이 녹지 지역에 있다면 7배까지를 넓게 잡아주겠다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곱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곱해서 나온 이 면적 있죠.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그래서 요 기준 면적을 뭘로 간다? 별도 합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요거 배율 곱해서 나온 요 기준 면적은 별도 합산이고, 여기서도 용도 지역 요 배율을 곱해서 나온 기준 면적을 구하는 거 초과자가 붙으면 그건 비효율적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으로 간다. 그죠?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 별도 합산이고 초과는 종합 합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토지는 비효율적 종합합산 대상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핵심이 되는 거 4가지 봤는데, 다시 한번 토지를 분류하면 첫 번째, 종합합산 토지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비사업용 토지. 어떤 거? 이런 토지. 경작하지 않는 농지. 일정 기준 면적을 뭐 했어요? 초과자가 붙은 거. 목장용지 초과, 공장용지 초과,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초과. 그리고 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또는 멸실되고 6개월이 지난 거, 토지 시가 표준액의 2%도 안 되는 건물, 조그만 건물 지어놨어요. 이런 건물의 바닥 면적을 뭐한 거, 제외한 거, 초과하는 거 얘기고, 무허가 주택, 주거용 건물이 무허가 주택이에요. 무허가 주택에 관련된 토지는 비사업용 종합합산이다. 그 외에 잡종지 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별도 합산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죠. 대표적으로 어떤 거? 상가, 점포, 사무실, 그걸 뭐라 그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그리고 건물이 있었는데 멸실되고 몇 개월, 6개월이 안 지난 건 건물이 없어서 인정해져. 6개월까지는 별도 합산. 6개월 지나버리면 종합합산. 그죠? 다음, 주거지역에 공장 건축물이 있을 장소가 아니야. 그래서 분리과세 가야 되는데 주거지역은 인정 안 해줘. 별도 합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차고용, 야적장 이렇게 토지 위에 뭐가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그런 토지. 대표적으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도 주차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사업하잖아. 그 별도 합산이라 이겁니다. 다음, 이런 거 빼고 나머지 분리과세는 따로따로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사치성 재산, 해원제 골프장 안의 토지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아주 높게 부과해요. 고율 4%, 재산세 4%. 그리고 경작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 전답, 과수원, 농지 있죠. 목장용지 이런 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저율.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1000분의 얼마 0.7, 100분율로 얘기하면 0.07%. 그리고 공익사업에 이용하는 거, 염전, 소금 생산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으로 사용하는 건 공익사업이니까 0.2 이렇게 세율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시면 돼. 그래서 시험에서는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이렇게 나오면 별도 합산. 초과 그러면 어디? 종합 합산. 초과냐 기준 면적이냐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준 면적 이내다 초과다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것대로 구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기출지문 한번 보지요.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 대상 설명 틀린 거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뭐한다? 제외. 틀렸죠. 주택은 건축물하고 토지를 따로 떼어서 주택으로 과세하니까 건축물로 과세 안 하잖아요. 틀렸어요. 그래서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제외. 주택으로 따로 과세하니까. 다음.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주택으로 봐라. 그래서 우리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 상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다 뭘로? 주택으로 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은 조금 전에 했잖아요. 앞에서 뭐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을 해서 과세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구분한다. 틀렸죠. 뭐가 빠졌어? 분리과세가 빠졌어요. 그래서 틀린 거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다음 1990년 5월 31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임야, 투기가 아니에요. 분리과세 맞습니다. 다음 과세 기준일 현재 소금 생산, 염전 사업에 계속 소금은 공익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원래 사업은 별도합산이잖아요. 근데 별도합산 가면 다른 거랑 합쳐서 과세하니까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합치지 말고 분리과세 와서 공익사업이니까 별도로 그것만 따로 떼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합산 틀렸어요. 분리과세 대상이다. 다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로서 허가를 안 받았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종합합산이다. 맞습니다. 다음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에서 실제로 농사 짓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나 목장 용지는 입지 조건이 맞아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다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 지역 안에 있는 요 임야,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뭐한다? 비과세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건 틀렸다.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분리과세. 세금을 부과하는데 부담을 줄여주죠. 분리과세, 비과세 임야는요, 뭐 자연보전지구 안에 있는 자연환경보전지구 안에 있는 임야, 최종림, 시험림 이런 임야만 비과세고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분리과세예요. 다음 9번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해원제 골프장은 사치성이야. 근데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하면 사업이죠. 골프장 사업이니까. 사업인데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연이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사업이야. 어디로 갑니까?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과 토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납세 의무자부터 또 이어서 갑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